69번부터 볼게요. 지금 24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서로 마주보고 출발하는 거고, 서로 속력 나와 있고, 걸은 시간, 걸은 거리 물어봤어. 일단 그 거속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림 그리겠습니다. 24km 떨어져 있는 거고, 테리, 그 다음에 세연이 가지고 왔어.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죠, 얘들아? 동시에 출발해서 도중에 만났다. 같은 시간에 출발해서 같은 시간에 맞는 거야. 서로 시간이 같죠? 움직인 시간이. 그럼 여기서 이제 Y가 필요한가? 그럼 이렇게 써볼까 그냥? 테리가 걸은 시간 X, 세연이가 걸은 시간 Y라고 더 볼게요. 테리의 속력은 5km/h겠죠? 시속이니까. 서연이의 속력은 3km/h겠지. 문제 뭐라고? 서로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했는데 도중에 만났대요. 그럼 둘은 움직인 거리를 더해서 24km 와주면 되겠죠. 속력, 시간. 속력, 시간. 테리가 걸은 거리, 서연이가 걸은 거리, 이게 몇 킬로 돼야 돼? 24km. 근데 서로의 시간은 같다고. 왜? 동시에 출발해서 도중에 만난 거니까. 몇 킬로죠? 그럼 대입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그럼 대입하면은 어차피 8x이기 때문에 시간은 똑같이 3시간 걸은 것 같고, 문제에서 궁금한 테리가 걸은 거리는 테리는 얘죠. 3 곱해주면 되니까 15km. 그 다음에 70번. 바로 풀어도 돼? 같은 문제니까. 방금 했던 그림 기억해 주시고요. 시간 똑같겠죠? 똑같이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해서 도중에 만난 거니까 예진이가 걸은 거리, 혜인이가 걸은 거리 더해서 27 와주시고, 동시에 출발해서 도중에 만난 거니까 둘이 걸은 시간 똑같고, 대입하면은 18, x가 27. 18이랑 27의 관계는 9로 나눠버리면 나눠지죠. 2분의 3시간, 다시 말하면 1시간 반이겠네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 반, 2분의 3시간. 거의 똑같은 문제니까 위에 거 참고해서 오답해 주시고. 4번. 창민이 희수 나와 있고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각각 버스와 승용차를 이용해서 경주로 가기로 했다. 창민이가 오케이. 어려운 유형이긴 한데 뭔 차이점이냐? 한 놈이 좀 먼저 출발하죠. 맞지?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창민, 희수 설정해놨고요. 창민이가 아마 첫 번째 말한 거니까 버스를 타고 이동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희수가 승용차 타고 이동했을 것 같고, 얘는 해준 것 같은데 아닌가? 80km 달리는 버스를 타고 이동했대요. 그 다음에 희수는 100km를 달릴 수 있는 승용차를 타고 이동했대요. 그래서 창민이를 뒤따라갔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는 지점은 서울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인지. 이 문제는 뭐로 풀 거냐? 서울에서 출발해서 경주로 가는 길에서 둘이 도중에 만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둘이 움직인 거리가 어때요? 똑같아요. 아까랑 비슷하지? 근데 아까는 좀 마주보는 거여서 그러는데, 얘는 같은 지점에서 오른쪽 경주로 가고 있는데 도중에 만났다는 거는 둘이 움직인 거리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쌤은 거리로 식을 쓸 거고요. 아까 거리로 식을 썼었죠?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근데 여기서는 속력도 나와 있고 거리를 따로 구할 필요는 없어. 거리가 같으니까. 그럼 누구를? 아까처럼 시간을 x랑 y로 더 볼게요. 그럼 가보자.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둘은 뭐하다? 같다.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해주세요. 00 지워주시고, 2 약분해주시고, 4x는 5y까지 하나 구했고요. 두 번째, 저기 아까 뭐라고 써있냐면은
창민이가 버스를 타고 출발하여 40km를 간 후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이제 먼저 40km를 먼저 가 있을 때 얘가 출발한 건데 그럼 시간을 어떻게 따질 거냐면은 창민이는 이 40km를 움직이려면은 버스로 얼마만큼 타고 가야 됩니까? 이 버스는 80km 속력을 가지고 있어. 시속 80km이기 때문에 의미가 뭐냐면은 1시간 동안 80km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40km 가려면 몇 분 움직여야 돼요? 30분. 근데 우리가 아마 시속으로 문제를 접근할 것 같아서 30분이니까 2분의 1시간 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 X랑 Y의 관계를 쓰고 싶은 거야. 창민이가 버스를 타고 움직인 시간, 희수가 승용차를 타고 움직인 시간, 이 X랑 Y를 비교했을 때 누가요? 얘가 좀 더 많이 움직인 거죠. 창미가 먼저 출발했으니까. 쌤은 그래서 부족한 쪽에 2분의 1을 더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두 개 연립방 정식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대로 X자리에 Y 더하기 2분의 1 넣어버리겠습니다. 그럼 4Y 더하기 2는 5Y. 넘어가면 Y는 2까지. X는 Y가 2니까 2 더하기 2분의 1, 2분의 5. X랑 Y 다시 말하면 시간입니다. 시간이 분수가 나왔다는 거 아까처럼 2시간 30분 이런 의미겠죠. 두 사람이 만나는 지점은 서울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건지 다시 말하면 2시간 걸린 거고요. 2시간 반 걸린 건데 얘네들 속력이 1시간당 100km 움직일 수 있는 차니까 2시간 움직이면은 여기까지는 200km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 어떻게 쓴겨? 놓치면 알려줘? 선생님이 쓴 게 그지 같다. 5번 하면 되고 7번 하면 되나요? 5번, 7번? 나 5번 볼게요. 보자. 그렇지. 이 문제 중요하고요. 지금 둘레에 1.5km 저수지 나와 있고 이거 문제가 두 개 들어있지. 뭐 들어있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랑 다른 반대 방향 움직이실 때랑 얘는 이렇게 많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같은 방향 움직일 때랑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랑. 일단 첫 번째 보통 킬로미터 나와 있는데 지금 분단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일단 미터로 바꿔버리겠습니다. 보통 킬로미터랑 시간이 같이 움직여. 킬로미터 퍼 아워처럼. 그 다음에 미터랑 미닛 분이랑 그 다음에 센티미터랑 세크 초는 아니고 미터 퍼 세크도 있긴 한데 일단 미터랑은 분을 쓰겠습니다. 여기 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두 명 출연하시죠. 누구랑 누구 나왔어? 형이랑 동생 나왔어. 문제에서 누가 더 형이 동생보다 빠르대요. 당연한 얘기진 않지만 일단 빠르대. 그래서 형이 이만큼 움직이면 동생은 이만큼 움직입니다. 그 문제는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둘은 결국 뛰다가 돌다가 다시 만난다. 어떻게? 이 거리가 형과 동생이 일정에 걸었을 때 뛰었을 때 그 거리의 차이가 점점 쌓이면서 뭐가 됐을 때 운동장 한 바퀴가 됐을 때 서로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뭐가 안 나와 있어? 속력이 안 나와 있죠. 문제도 궁금한 거니까 속력 X랑 Y로 두겠습니다. 그럼 봐요. 같은 방향으로 뛰면 15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대요. 15분 걸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형이 움직인 거리랑 동생이 움직인 거리 따로따로 구할 거야. 그럼 봐요. 형이나 동생은 같은 방향으로 15분 동안 뭐 한 게 뛰었는데 형의 속력은 X야. 그럼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거리 나오잖아. 형이 움직인 거리 15X, 동생은 15Y. 근데 같은 방향은 이 거리의 차이가 점점 쌓여가지고 운동장 한 바퀴가 돼야 만난다고.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반대 방향 어떻게 풀어요? 형제가 움직인 거리가 쌓여서 더해져서 뭐가 돼야 운동장 한 바퀴가 돼야 만납니다. 근데 반대 방향 몇 번 걸렸대요? 3분. 동생이 움직인 거리, 형이 움직인 거리 곱하겠습니다. 3x, 3y. 반대 방향은 더해서. 좀만 생각하면 돼. 개주 같은 거. 뭐 반대 방향 개주는 없잖아. 같은 방향 개주 같은 거.
개주 뛸 때 같은 방향으로 달리죠. 근데 뭐 반대항 이런 거 할 때 1등이 꼴등을 따라잡으면 한 바퀴 차이 난다고 하잖아. 그 거리의 차가 한 바퀴가 되면 서로 만나는 거고, 반대 방향은 뭐 형이나 동생이랑 같이 한 바퀴 돌려면은 반대로 돌아주면은 그 거리가 더해서 한 바퀴가 되면 만나겠죠. 이거 두 개 연립방정식 푸는 겁니다. 쌤은 다 약분하겠죠? 위에 거는 15로, 밑에 거는 3으로. 둘이 뭐 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되겠죠. 2x는 600, x는 300, y는 200. 형과 동생의 속력입니다. 지금은 답은 어떻게 써야 되나? 네, 미터로 바꿔서 풀긴 했는데, 일단 뭐 이 의미는 300m per 분이겠죠. 1분 동안 300m 간다는 얘기. 여기도 200m per 분이고요. 솔직히 틀린 건 아니긴 하거든. 근데 뭐 킬로미터로 되어 있으니까 저기 둘레가 뭐 0.3으로 써 상관없을 것 같고 0.2로 써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상관없을 것 같아. 여기까지만 구해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7번 6번도 있어? 그럼 같은 건가 보다. 오케이. 6번 6, 7, 8, 9 하면 되지. 네. 그럼 여기로 오답을 많이 했나 보네. 볼까요? 근데 문제가 아까랑 똑같습니다. 같은 지점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해서 반대 방향으로 돌 때, 두 번째 했던 거죠. 그냥 대표 문제가 좀 어려운 거야. 왜? 문제 두 개짜리 합쳐놓은 거거든. 이 문제 뭐래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처음으로 만나는데 걸린 시간 얼마냐고 물어봤어. 지금 둘레 길이 0.6km의 공원이니까 600m 설정할게요. 그 다음에 은민이 속력 50m. 그 다음에 이름도 어렵네. 형은이 속력 100m. 지금 잘 봐 얘들아. 미지수가 XY가 필요한가? 응? 그럼 지금 이거를 얘를 형은이로 가볼게 얘들아. 형은이가 속력이 100m인데 몇 분 동안 움직인지 모르잖아요. X분이야. 분속이니까 X분으로 가볼게. 반대 방향이니까 여기 은민이 루트라고 해볼게요. 은민이는 50m 속력으로 Y분 동안 움직였다고 해볼게. 그러면 둘의 거리 구하자. 형원이가 거린 거리 구할게요. 속력, 시간 100x. 은민이가 걸은 거리 구해볼게요. 50m Y분 50Y. 근데 반대 방향은 뭐 하자고? 더해서 운동장 한 바퀴 나와주면 돼.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식 거 뭐 있어? 시간으로 식 써볼게. 얘들아 X랑 Y의 관계 구할 건데 잘 봐. 아니 동시에 출발해서 만났디야? 같은 시간에 출발해서 같은 시간에 만난 거겠죠? 둘은 움직인 시간이 같습니다. 위에 대입해서 바로 풀어버릴게. 150x는 600. 둘은 관련이 있죠? 약분하면 x는 4분 동안 서로 걸은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4분 구해주면 돼요. 이 xy가 좀 쓸데없지? 이 문제는 어제 같은 시간이니까. 7번. 둘레 길이가 12km인 원모랑 광장을 세미와 지나니? 또 어려워 이렇게 이름이. 봐봐. 아까랑 똑같죠? 그 다음에 아마 문제도 똑같은 것 같아. 지난이의 속력을 세면 X라고 더 볼게요. 그럼 누구의 속력? 세미의 속력을 Y라고 더 볼게요. 그럼 기억나십니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거리의 차,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거리의 합이 운동장 한 바퀴가 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거슬리는 거는 얘들아, 보기는 시속이야. 1시간당 속력입니다. 근데 실시간 상관이 없어. 누가 문제냐? 45분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45분을 우리 시간으로 바꿔 놓으시죠. 그럼 45분은 몇 시간? 우리 분을 시간을 어떻게 바꾸지?
4분의 3이긴 한데 그러니까 30분이 몇 시간이야? 2분의 1시간이니까 60으로 나눠주면 돼요. 60분의 45. 얘는 4분의 3시간입니다. 그럼 세팅할게 얘들아. 거리 어떻게 곱해? 속력 곱하기 시간. 미지수만 잘 더 주면 돼요. 같은 방향 몇 시간 걸린다고요? 3시간. 미쳤다. 3시간 가볼게요. 이거 좀 의미 없긴 한데 지금 3시간 동안 움직일 거니까 시간 곱하기 속력, 시간 곱하기 속력 3x, 3y 같은 방향 거리의 차가 이게 몇 바퀴가 돼야? 한 바퀴가 돼야 만납니다. 킬로미터야? 근데 그냥 답도 킬로미터니까 그냥 킬로미터로 가볼게. 오케이? 두 번째 반대 방향은요 45분 4분의 3시간 걸렸다고 했습니다. 반대 방향 뭐라고 했죠? 거리가 더해져서 10km. 그러면 여기서 4만 곱할 거야. 4만. 왜? 4만 곱하면은 위아래가 맞잖아. 싹 더해버리겠습니다. 6x는 60, x는 10. x가 10이니까 어떠하니까 다 만만해? 여기나차 30에서 얼마 빼야 12 나오냐? 18. y는 6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지난이 속력 뭐였습니까? x였습니다. x 얼마예요? 10. 그 다음에 8번. 맞죠? 맞나요? 8번? 선생님, 이거 80번대 같은데 아닌가? 78 있는 거야? 다시 불러줘봐. 70번대, 80번대 불러줘봐. 이게 쌤이 잘못 쓴 것 같아. 90번대는 있거든? 좀 꼬인 것 같은데? 70번대, 80번대 질문해줘, 다시. 몇 번? 79? 8은 없어? 79 다음에 80번대. 80번. 끝? 두 개하고 90번대 넘어가면 돼? 89는? 그러니까 다시 질문해달라고 왜 질문 안 해? 또 90번대 있어. 91, 4, 5, 6, 7은 있어. 80번대면 4만 넣으면 돼? 79, 80, 84. 오케이, 79번. 지금 어떤 사람이 길이가 0.9km인 강을 일정한 속력으로 수영을 하여 왕복하였대요.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내려오는데 강물의 속력. 이게 다 레퍼토리 똑같지 않냐? 뭐 지금 사람 바뀌었지만 강물의 속력 있을 거고요. 이번 사람이야. 사람의 수영 속력도 있겠죠? Y로 가볼게요. 뭡니까? 내려갈 때는 나의 속력이랑 강물의 속력을 같이 얹어서 가는 거죠. 근데 거슬러 올라갈 때는 아무래도 올라가야 되니까 사람의 속력이 더 클 수밖에 없고요. 근데 강물은 떠 내려오다 보니까 속력의 차이로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속력입니다. 다시 뭐라고? 내려갈 때는 내 속력이랑 강물의 속력이랑, 다시 올라올 때는 내 속력에서 난 올라가고 있는데 물은 내려오잖아. 싸워야지 물이랑.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속력이랑 뭐 준비해 주시면 돼? 시간만 준비해 주면 돼. 왜? 강은 이미 길이가 정해져 있거든. 0.9km인데 분속이라고 미터 나와 있기 때문에 바꿨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분속이기 때문에 여기 분으로 바꿔주세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 30분 걸린디야. 어휴. 내려가는 거 10분 걸린디야. 10 끝났죠? 위에 거 x 플러스 y는 양변에 10 나누면 90. y 빼기 x는 양변에 30 나누면 30. 뭐 할까? 더해. 2y는 120. y는 60. x는 30. 뭐 구해달래요? 강물의 속력 x 구해달래요. 분속 30m.
그 다음에 80번. 또 해볼게. 다 몇 개 한 것 같아요. 배를 타고 길이가 10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1시간, 내려오는데 30분. 또 레파토리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쌤이 이 배의 속력을 x, 강물의 속력을 y라고 한번 더 볼게요. 내려갈 때 뭐라고 얘들아? 배가 강물의 속력을 타고 내려간다.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이 배의 속력은 일정하겠지만 속력을 엄청 많이 안 키워도 돼. 왜? 그냥 물 따라 내려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지. 뭐 거슬러 올라갈 때는 빨리 거슬러 올라가려면은 내려갈 때보다 더 많이 x를 키워야죠. 배를 더 밟아야 된다는 얘기지. 물은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속력 세팅해 주시고요. 뭐라고 했니? 거슬러 올라가는 건 1시간, 내려오는 건 30분이니까 2분의 1시간. 속력 시간, 거리 10km, 10km.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x 플러스 y는 양변에 2 곱하면은 20. x 마이너스 y는 곱할 거 없으니까 10. 연립방정식 풀어버리면은 2x는 30, x는 15, y는 5까지. 근데 이 문제가 2번이 좀 어렵지 않았냐? 1번은 y는 5km/h인데 2번이 좀 말이 어려웠었죠. 왜? 너네는 이 종이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억을 해줬어야죠. 종이배가 뭐라고 했죠, 그때 쌤이? 종이배는 일반 배처럼 속력을 낼 수 있나요? 못 내죠. 얘는 그냥 물 따라 내려가는 게 결국 종이배는 그냥 강물의 속력이 똑같답니다. 그래서 그냥 강물의 속력을 타서 1km에 내려가려면 몇 분 걸리는지 물어봤어요. 얘 의미 뭐라고 얘들아? 시속 5km/h입니다. 다시 말하면 1시간에 5km를 내려갈 수 있는 물의 속력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속력을 이용해서 쌤은 1km 내려가고 싶대. 얼마 곱해주면 돼요? 5분의 1시간. 근데 문제에서 5분의 1시간 말고 분으로 구해달래요. 5분의 1시간. 시간을 분으로 바꾸려면 60을 곱해주면 되겠죠. 12분입니다. 그럼 4번. 빨리 좀 해볼게. 시단계 어제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소금물 뭐가 뭐 미단계 하면서 뭐 예열을 하는 거니까 맞은 사람 다 봐주세요. 소금물은 플라스크 부려주면 되고요. 여기서는 뭐가 정확히 안 나와 있냐? 소금물이 안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소금물의 양을 x랑 y로 세팅할게요. 왜냐면 소금물에서는 농도 아니면 소금물밖에 없는데 농도는 나와 있으니까 소금물을 x랑 y로 둬주면 되겠죠. 그럼 혹시 딱 보자마자 떠오르는 식 있으십니까? 플라스크 보자마자 소금의 양? 아니 여기다가 이거를 부은겨. 근데 얘가 됐대. 그럼 뭐 보이는 거 뭐 있어? 소금물의 양. 여기 있는 물을 여기다 부었는데 물의 양이 300 됐다고 했잖아. 얘랑 얘도 300 써줘야지. 오케이? 이거 제일 쉬운 거. 소금 물로 쓴 거야. 그럼 이제 뭐가 어렵냐? 너네는 소금의 양으로 식을 써주셔야 되죠. 소금의 양 구하는 거 짜증나죠? 근데 우변은 개 쉽습니다. 뭐라고 했죠? 100단위잖아? 앞에 거랑 곱하면 돼. 18. 그 의미는 얘가 100분의 6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그냥 100이랑 지워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다 곱해 주시고요. 우린 잘하니까 원래 공식은 이거야. 근데 이제는 얘들아 얘로 바꿔서 풀자. 소수로 바꿔서 풀겠습니다. 그래야 그게 더 보기 좋거든요. 뭐 약분하는 건 소수에서 하기 어렵겠지만 식을 이쁘게 쓰기 위해서 그냥 소수로 가겠습니다. 0.08x고요. 얘는 5%죠. 0.05y입니다.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돼요. 우리 뭐 구하는겨? 8% 소금을 x 궁금한 거죠? 누구 지울 거야? y 지우겠습니다. 얼마 곱해? 100 곱할게. 8x 더하기 5y는 1800. 얼마 곱해? 5 곱할게. 5x 더하기 5y는 1500. 빼면 얼마 나옵니까? 8x 빼기 5x니까 3x는 1800 빼기 1500이니까 300. 3 지우면 x는 100g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91번.
여기 봐봐 얘들아. 미지수를 x, y로 줘야 되는데 어떤 숫자를 미지수로 둘까 모르겠어. 근데 잘 읽어봐. A 합금 설명 나와 있고요. B 합금 설명 나와 있는데 마지막 힌트가 구리가 200g, 아연이 150g. 여기서 나온 품목은 네 가지밖에 없어. A 합금, B 합금, 구리, 아연. 근데 구리, 아연을 줬어. 그람수를. 그럼 남은 게 뭐 남았어? A랑 B밖에 안 남았잖아. 그 새끼를 X랑 Y로 주면 돼. 알겠죠? A 합금이랑 B 합금의 그람수를 X랑 Y로 줘주세요. 그러면은 A 합금의 몇 퍼센트가 20%. 얘가 얼마래요? 구리. 그럼 B 합금의 몇 퍼센트가 40%가 얼마래요? 구리. 이게 200g. 두 번째, A 합금의 30%가 아연. B 합금의 10%가 아연. 이게 얼마야? 150g. 이거 연립방정식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숫자가 야무지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약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여기도 한 번 더 약분해서 5를 곱하시던지 아니라 맞춰서 그냥 10을 곱하시던지 마음대로 풀어주시고, 어차피 쌤이랑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니까 여기 한 번 더 약분하겠습니다. 얼마로요? 5로요? 2로. 그래서 여기다가 10을 곱할 건데, 그럼 3x 더하기 y는 300, 10 곱한다고 했죠? 1500. 여기는 5 곱할게요. x 더하기 2y는 1000. 이제 너네 마음이요. x 없을래? y 없을래? 쌤 y. 6x 더하기 2y는 3000. 1000 빼기 3000 마이너스 2000. x 빼기 6x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지워버리고 5랑 5 약분하면 x는 400. y는 y 구하는 거였구나. 여기다 올려보니까 1200. 뭐 더하면 1500. y는 300. 4번부터 볼게요. 4, 5, 6, 7, 8, 9. 8, 9는 질문 안 한 거죠? 볼게요. 8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하는 뭐라니? 응? 10명은 합격, 20명은 불합격. 맞습니까? 그 다음에 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는 지금 여기서 평균 점수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X랑 Y로 둘게요. 됐어? 보자. 두 번째 설명 뭐라고요? 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는 얘는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의 2배보다 33점 낮대요. 이 안 간 부분 없죠. 말 그대로 그냥 쓴 겁니다. 두 번째 볼게요. 이제는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는 Y는 전체 평균 점수보다 9점이 낮을 때. 그러면 내가 전체 평균 점수는 어떻게 구하냐? 전체 평균 점수. 제발. 결국 평균이라는 건 또 뭐야 얘들아? 계속 나오잖아 우리 어려운 문제 풀 때. 남자 여자 물어본 이렇게 전체를 줘놓고 남자 여자 따로따로 구하라고 하잖아요. 남자 여자가 합격자 불합격자로 바뀐 것 뿐입니다. 전체 평균 어떻게 구하냐? 전체 몇 명이요? 30명이잖아. 30명 분의 합격자의 총합 더하기 불합격자의 총합 가지고 와주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라고요? 30분의. 아니 10명 평균 낸 게 11x래. 그럼 총점 얼마겠어? 10x. 20명 평균 낸 게 y래. 총점 얼마겠어? 20y. 그대로 갖다 써버려. 약분해 주시고요. 10으로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2y 와주십시오. 그래서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는 응시자 전체 평균 점수보다 9점이 잠깐만. 얘가 더 낮은 거죠? 말 그대로 빼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문제 어떻게 풀려? 3 때릴까 일단? 3 곱하면 x, 3 곱하면 3y, 곱하면 2y, 넘어오면 마이너스 y. 3 곱하면 27, 넘어가면 27. 그대로 내려. 아니, 대입하자. 대입하면 얼마 나옵니까? 27은
2y 빼기 33 빼기 y. 2y 빼기 y, y는 60. 60 딱 떨어져? 그래? 응시자 전체의 평균 점수? 아, 그럼 x를 구해야겠네. 우리가 이게 응시자 전체 평균 점수 아니었냐? 구해야겠네. x는 120 빼기 33 87? 87? 말이 되죠? 왜요?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8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87점의 평균이 10명 점수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 쌤이 10x 쓴 게 없지? 약분해서 그런가? 여기 다시 해볼게요. 합격자 10명의 평균이 87점이기 때문에 총 점수는 870점이고요. 20명 불합격자의 총 점수는 평균이 60이기 때문에 1200점이고요. 얘를 뭐로 나눠주세요? 30으로 나눠주세요. 30분의 약분이 될까 말까 얘들아? 70에 80이 더하니까 2070. 세미나 배웠죠? 뭘 배웠냐? 207은 3의 배수입니다. 왜요? 2, 0, 7 각자리 숫자를 더했을 때 얼마 나옵니까? 9 3배수 나오니까 3 약분 되네요. 6, 3, 18 6, 9, 17 69점. 별 차이 안 난다 그러면? 불합격자라. 4번 5번 볼게요. 보자. 지금 문제는 다 읽고 오신 거죠 얘들아? 한번 다 읽어보고 풀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문제는 공원, 미술관, 쇼핑몰 가는 구간이 총 3구간이 있고요. 버스는 딱 2번 썼습니다. 어디서? 미술관에서 한 번, 쇼핑몰에서 한 번. 각각 내린 사람도 있고요. 다시 탄 사람도 있고요. 금액도 다 달라. 그래서 일단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몇 명 탔어요? 50명 탔어요. 근데 내리고 보니까 몇 명 내렸어요? 45명 내렸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냐? 미술관에서 5명이 내렸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그러면 가격이 안 맞을게요. 5명이 내린 게 아니고 몇 명이 내리고 몇 명이 또 탄 거야. 미술관에서도 공원까지, 쇼핑몰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에서는 탄 사람, 내린 사람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탄 사람을 X명, 내린 사람을 Y명이라고 더 볼게요. 그럼 인원수 한번 체크해볼까? 50명 탔는데 X명 탔대요. Y명 내렸대. 그랬더니 45명 됐대. 이 안 간 부분 없죠? 그래서 X 빼기 Y는 마이너스 5 하나 구해줘. 다시 말하면 그냥 5명 차이가 나려면은 내린 사람이 5명 더 많아야 돼. 아시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타고 5명 내린 게 아니고 2명 타고 7명 내릴 수 있다는 얘기야. 제 말은. 알겠지? 그 다음에 가격으로씩 써보겠습니다. 이 가격이 좀 어려운데 한번 잘 맞춰봐. 하나만 좀 어려워. 지금 보면은 야 이게 순서대로 해볼까? 얘들아 800원 내는 사람 몇 명 있을까? 800원은 뭐야? 공원에서 미술관까지만 간 사람. 여기서 여기까지만 간 사람 몇 명 있을까? 50명? 공원에서 미술관까지만 간 사람은 800원 내야 돼. 그러면 미술관까지만 갔다는 거는 미술관에서 쇼핑몰을 안 간 거잖아. 다시 말하면 여기서 뭐 해버린 거야? 하차한 거죠. 몇 명 내렸죠? Y명. 됐어? 두 번째 가본다. 이제 뭐가 거야? 1,000원. 그럼 1,000원은 몇 명이 냈을까? 1,000원은. 1,000원은 또 뭐야? 미술관에서 쇼핑몰까지 간 사람 몇 명이라고? X명? 그렇죠. 왜? 미술관에서 탄 사람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돈 내면 되잖아. 굿. 그 마지막 뭡니까? 1,400원은 몇 명이 냈을까? X 뭐라고? 일단 여기 Y명이나 X명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XY는 오는 거 아닌 것 같아. 40명? 45명? 50 빼기 X 빼기 뭐지? 50 빼기 X 빼기 Y? 잘 봐야 되나? 여기 어려워. 나머지는 좀 읽으면 하거든요. 여기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사람입니다. 그럼 일단 출발은 50명에서 가져야 돼. 50명이 탄 사람 중에서 이 공원에서 탄 50명 중에서
여기까지 간 사람은 50명 다가 아니죠. 왜? 중간에서 뭐 했어요? 내린 사람 있죠. 몇 명 내렸죠? Y명. 그래서 1,400원을 내는 사람은 일단 출발이 공원부터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50명인 줄 알았는데 중간에서 누가 내렸어요? 미술관에서 하차하는 사람 Y명 빼주셔야 됩니다. X명 상관이 없어요. 여기까지. 계산은 엄청 어려운 거 아니면 생략하겠습니다. 식만 써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돼. 알겠죠? 해보고 다음 시간에 검사할게요. 어려운 건 풀어줄게. 그 다음에 6번 가볼게요. 얘도 다 이제 C단계니까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잘 보면은 이게 쌤 B 맞냐? 잠깐만. 그러니까 좀 반대요. 이게 흰 거고 이게 검은 겨. 맞지? 좀 반대. 흑백 버전이어가지고 왼쪽이 흰이고 오른쪽이 검인데요. 흰 바둑돌은 정삼각형 만들었고요. 검은 거로는 정사각형 만들었어요. 65개의 바둑돌이 있는 거야. 그럼 쌤은 흰색 돌 X개, 검은 돌 Y개 더해서 65를 쓰려고 했거든? 근데 쭉 읽어보니까 6개 남았어. 얘는 일단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뒤에 가보니까 갑자기 힌트가 뭐냐면은 한 변에 놓인 거로 설명이 나와 있다. 한 변에 놓인 걸로. 그럼 이제 너네가 뭐가 문제냐? 흰 돌을 X개라고 뒀을 때 여기 한 변에 놓인 거는 뭐 얼마일 것 같아? 뭐 변이 3개니까 3분의 X? 여기 Y개 있잖아. 근데 변이 4개잖아요. 사각형이니까. 그럼 여기는 Y분의 4? 4분의 Y? 이렇게 두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쪽 라인이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가 핵심이기 때문에 쌤은 XY를 잠깐 접어두고 여기를 XY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쌤이랑은 한 변에 놓인 개수를 X랑 Y로 둘게요. 알겠죠? 그 의미는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3분의 Y가 아니어서 그래 얘들아. 그게 헷갈립니다. 혹시 총 몇 개죠? 6개 맞습니까? 그럼 쌤이 아까 말한 대로 한 변에 놓인 거는 3으로 나누는 거야? 아니죠. 3개잖아. 그럼 2로 나눈다? 왜 3변인데 2로 나눌까? 얘는 그냥 개수가 아다리가 맞은 거야. 하나 더 늘려버리겠습니다. 혹시 한 변에 놓인 거 4개죠? 얘 총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몇 개 맞나요? 9개를 2로 나누면 개수가 맞지도 않고요. 9개를 3으로 나눠도 한 변에 놓인 개수가 4개가 안 나옵니다. 틀렸죠? 맞습니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쌤이랑은 여기 개수를 X개라고 둔 거고요. 나는 이 X개를 이용해서 몇 개를 만들 거야? 총 개수를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이 규칙을 찾아버릴 거지. 이해 갔습니까? 총 개수를 이용해서 한 변을 구해도 되긴 하는데 아직 규칙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 변을 X라고 더 넣고 이 총 개수의 규칙을 찾아볼게. 그러면은 왜 3배하는 게 안 될까 생각을 해봤더니 겹치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겹치는 게. 왜? 얘를 3배 보내면은 얘 하나 같은 거로 그려버릴까? 얘 하나 얘 하나. 그럼 지금 이 9개 돌 중에서 좀 중복된 데가 있지 않아? 어디 있어? 여기 꼭지점이 중복되죠? 여기 마찬가지로 하나 둘 3개 3배 해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겹치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근데 잘 봐 얘들아, 삼각형이니까 몇 개 겹치는 거예요? 3개 겹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얘 하나에 몇 개 있는겨? 4개 있지. 4개 한 변의 개수 X에다가 삼각형인가 변이 몇 개 있어? 3개 곱해준 다음에 3 곱해준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몇 개 빼주면 돼요? 3개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잘 봐. 한 변에 5개 돌이 놓여있는 삼각형의 개수는 총 이거 개수가 이상하다. 이거 맞냐? 그치. 여기 총 몇 개일까요? 세지 마시고요. 공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라고 했죠? 한 변에 몇 개 놓였어요? 5개. 근데 변 몇 개 있어? 3개. 근데 겹치는 거 몇 개야? 꼭지점 1개씩 3개 빼주시면 됩니다. 몇 개예요? 15에 3 빼면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오케이? 바로 식 써버리겠습니다. 그래서 흰 바둑돌이, 흰 바둑돌이야, 검은 돌이야. 흰 바둑돌의 총 개수는요. 삼각형에 껴있는 거기 때문에, 삼각형에 배열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3x 빼기 3으로 가주십시오. 그러면 검은 돌. 한 끗 차이입니다. 왜요? 사각형이네. 몇 개 있겠어? 4개 있겠지? 모서리 몇 개 있겠어? 꼭지점 몇 개 있겠어? 4개 있겠지? 4개 빼주시면 돼요. 삼각형이랑 사각형 차이는 이 차이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한 변에 놓인 걸 예로 뒀기 때문에 이렇게 더한 게 총 개수 몇 개 나와야 돼요? 65개인데 여기 비워놨잖아. 문제 뭐라고 했어, 얘들아? 뭐라고 했어? 6개 남는다고 했잖아요. 흰 바둑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쪽을 x라고 확인했지만 개수이기 때문에 그냥 6을 더해주시면 돼요. 이게 바둑돌의 개수로 식 쓴 거고요. 그 다음 밑에 문장 뭐 있냐면은 여기 설명 나와 있거든요. 정삼각형의 한 변에 놓이는 흰 바둑돌의 개수는 얘는 x는 한 변에 놓인 검은 바둑돌의 개수 y의 2배보다 8만큼 적다. 이것이 하나 나와 있는 거고 이것이 나와 있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얘는 3x 더하기 4y에 뭐 있냐? 마3, 마4, 마7에 6 할 거니까 마1 넘어가면 66까지. 정리해버리면 대입하면은 바로 암산하자. 6y 마이너스 24 더하기 4y는 66 계산하면은 10y는 넘어가면 90 y는 9개 x는 18에 10개. 그래서 답은 뭡니까? 전체 흰 바둑돌의 개수 뭐로 접근할 거냐? 이 x10을 여기다 집어 넣어버리겠습니다. 그럼 얼마 나와요? 27개. 답은 27이 아니죠. 왜요? 27개는 이거 까는데 쓴 거고 몇 개 남았어요? 6개 남았다고 했기 때문에 27이랑 6까지 더해주세요. 33. 그 다음에 7번.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문제 좀 읽어볼게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고 1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와 2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여자애들은 좀 관심이 있을 수 있긴 한데 이거지? 1차 오디션에 합격한 사람들이 2차에 보죠? 맞지? 1차 오디션에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또 추려내려고 2차 오디션을 보는 거니까 합격한 지원자 수를 끌고 가야 될 것 같아. 다시 말하면 얘네들이 총 인원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은 1차 오디션을 먼저 접근할 거기 때문에 뭐 답도 구하는 거긴 하지만 남자를 x랑 y를 두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힌트가 남자 인원수 대 여자 인원수는 4대 5 비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식은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 하나 구했고요. 두 번째, 이제 이 x명이랑 y명 중에 또 2차 오디션 합격자나 불합격자가 나눠지는 거지. 맞지? 근데 합격자의 인원수를 정확하게 줬다, 문제에서. 문제가 길어서 읽기 싫을 텐데 보여? 다 써있어. 비율 몇 대 몇이래요? 3대 7. 근데 쭉 읽어보니까 2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가 50명일 때 2차 오디션에 합격한 사람이 50명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 50명을 3대 7로 쪼갤 건데 뭐 앞반도 같이 이렇게 똑같이 알려줬기 때문에 똑같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비례상수 기억나십니까? 3대 7이면 쌤이랑 뭐 대 뭐로 두지? 우리가 3대 7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거잖아. 3명 7명이야? 3대 7이라는 게? 아니 6명 14명이어도 돼. 아니 9명 21명이어도 돼. 다시 말하면 이 약분했을 때 3대 7 다시 말하면 3대 7에다가 똑같은 숫자만 곱해버리면 돼요. 근데 그 숫자를 정확히 모르고 숫자로 써버리면 이게 약간 인원수 같잖아. 이게 정확히 아닌데. 그래서 어떤 비례상수 문자라는 걸 주는 겁니다. 그래서 3대 7 비율만 유지하기 위해서 K라는 값을 곱해서 3K, 7K가 돼버리는 거고요. 이 K는 왼쪽, 오른쪽에 똑같이 곱했기 때문에 3대 7 비율을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남자 인원을 3K라고 보는 거고 여자 인원을 7K라고 보는 거야. 근데 더했을 때 몇 명 나왔대?
50명. 그럼 10K가 얼마야? 50이네요. K 얼마예요? 5명. K가 5명이니까 진짜 합격한 남자, 여자의 그 인원수는 15명, 35명이겠죠. 어디요? 15명, 35명. 근데 잘 봐야 되나? 이 두 번째 힌트가 양아치. 모르는 거에 나오고 있습니까? 불합격한 지원자의 남자와 여자 수의 비를 알려줬습니다. 불합격한 여자, 남자는 구하기 쉬워요. 왜? 전체 X명 중에서 15명만 붙었대요. 그럼 불합격한 남자는 X 빼기 15겠죠? 아니 다시 말하면 불합격한 여자는요 Y에서 35 빼주면 돼요. 근데 식이 뭐 어떠라고? 불합격한 남자 인원 대 불합격한 여자 인원의 비가 졌다고라고 숫자가. 식은 비례식 2개 준 거고요. 얘도 일단 식은 어느 정도 써볼게. 알겠죠? 더러우니까 계산을 직접 해보세요. 21y 빼기 35 곱하기 21은 23x 빼기 15 곱하기 24. 장난 아니죠? 30 곱하기 21은 35 70이냐? 아니 맞지? 735고요. 여기는요 15 곱하기 23이니까 45에 30 여기 345네요. 쌤 보통 x를 보니 x 플러스가 좋아하니까 23x 마이너스 21y는 넘어가면 이게 근데 앞 3, 4랑 한 자리 차이 나는데 얼마 나올까? 400을 꺼주면 얼마 남냐? 55? 390 나오겠네요. 답 양아치죠? 저거 4y는 5x.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쌤 추천은 대입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대입법을 선호하지 않은 사람은 23x 21y니까 어렵다. y를 맞출 거면은 뭐야 이거? y를 맞출 거면은 이게 5x 빼기 4y니까 21이랑 4 공배수 84를 맞춰버리면 되겠네. 84. 여기다 4 곱하고 여기다 21 곱하고 그냥 빼면 될 것 같아. 알겠죠? 해보세요. 그 다음에 90번 바로 가면 되나요? 그 중간 사이에 없다? 90번 볼게요. 또 하다가 안 나오면 알려줘. 다음 시간도 아마 쓸 것 같아. 봅시다. 지금 두 제품 A, B를 합하여 4,200원 들어간. 혹시 이 말이 일단 기본 첫 번째 문장부터 이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어느 상점에서 두 제품 A, B를 합해서 4,200원에 들여왔다가 무슨 말일까? 사왔다. 그러니까 내가 이 가게 주인인데 두 제품 A, B를 그냥 사온 거야. 들여왔다는 말이. 좋아요. 그러면 들여왔다, 사왔다는 건 여기서 약간 원가로 봐주는 게 맞겠지. 내가 쪄돈 주고 사와서 이익을 붙여서 파는 게 정가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원가를 X랑 Y로 둘게요. 첫 번째 식은 4,200원. 식 하나 써주시고요. 두 번째 가볼게요. 이게 이익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0%가 붙여버리면 130% 이렇게 가는 것처럼 식을 써주세요. 30% 이익 붙였고요. 20% 이익 붙였습니다. 이렇게 정가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 뭐 했대요? 두 제품 모두 10%를 깎았대요. 잘 봐야 되나? 쌤은 소수 지금 소수보다 이렇게 접근해볼게. 우리가 왜 100분의 130이 왔냐면은 원래 물건은 100%인데 몇 퍼센트 얹은 거야? 30% 얹은 거죠. 얘 130%다. 여기는 120%야. 근데 지금 궁금한 게 뭐예요, 얘들아? 10%를 할인하고 싶은 거야. 그럼 몇 퍼센트가 남은 거예요? 90%가 남은 거죠.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100분의 130x에서 10% 깎고 90% 남았으니까 100분의 90 곱해줘야 돼요. 여기 앞에 숫자가. 근데 너무 복잡하죠? 쌤은 이렇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 90%가 남았던 건 뭐라고 해야 되나? 10%가 깎인 거죠. 나 이 퍼센티지에 누구 구해? 10% 구할게. 10은 왜 쳤냐면은 요거 10으로 나눠주면 돼. 그럼 얼마냐 얘들아? 그냥 공 지우면 돼. 13%? 12%. 그러면 90%가 되려면은 여기서 뭘 빼줘? 10%를 빼주시면 되겠죠. 얼마 나옵니까? 117%. 108%. 그래서 이 117이 뭐냐면 얘들아 130 곱하기 13 곱하기 9인 겁니다. 이 117이. 오케이? 그래서 쌤은 90%를 그냥 10%를 구해서 깎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정가는요 100분의 117x로 팔고 있고요 100분의 108y로 팔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판매했더니 두 제품을 모두 팔아서 570원의 이익을 얻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돈 주고 사왔으니까 570원의 이익을 벌었다는 거는 난 지금 4,770원에 팔고 있겠죠. 오케이? 두 번째. 잘 봐. 이렇게 물건을 비교하니까 얘들아 X라는 물건은 총 몇 퍼센트 뛴 거냐? 얘는 100분의 117이니까 117%고 얘는 기본이니까 100%잖아. 17% 뛰었으니까 쌤은 100분의 17x 가지고 올게. 증가된 금액만큼. 내가 버는 이익만큼. 그러면은 여기는 y고 여기 100분의 108이야. 그럼 몇 퍼센트 뛰어서 파는 거야? 8% 뛰어서 파는 거죠. 다시 말하면 쌤이 100%로 사와서 17% 돈을 먹고 싶은 거고 8% 돈을 먹고 싶은 건데 이렇게 팔았더니 이만큼 돈을 벌려고 팔았더니 얼마 벌었대요? 570원. 식 똑같은 겨. 이 새끼를 여기다 더하면 얘가 나오는 거고. 쌤 근데 얘를 구해놓고 보니까 그냥 이익만 따져서 식을 쓴 거죠. 어떻게? 이거 두 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됩니다. 쌤 추천은 17이랑 8이 숫자가 엄청 이쁘지 않기 때문에 그냥 100을 곱해서 얘 가지고 오겠습니다. 57,000원으로. 너네는 쟤 8 곱해서 가지고 와주세요. 알겠죠? 응. 얘랑 얘 두고 푸는 거야? 98, 99로 98. 90. 정거? 네. 오케이. 보자. 연우와 하민이 가위바위보기 때문에 가위바위보는 뭐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시당연히 뭐가 추가됐을라나 둘이 가위바위보 하는데요 이긴 사람 4계단 진 사람 1계단 다 아시죠 얘들아? 플러스 4 마이너스 1인데 비기는 경우 비기는 경우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하면은 20패인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쌤이랑 이제 기본적인 문제는 이제 비기는 게 없었어 원래는. 그래서 이기는 획수 x번 지는 횟수 y번 해가지고 가위바위보를 총 20번 하니까 x 더하기 y는 20급 이거였거든. 근데 여기 하나 더 와야 됩니다. 뭐까지? 비기는 횟수까지. 그럼 책은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해설지에는 쌤은 그냥 미지수 한 개 더 쓰겠습니다. 뭐로요? Z로. 그럼 미지수가 2개짜리는 아니지만 연습해볼게요. 3개짜리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뭐 K로 옛날에 봤었잖아. 일단 Z로 얹고 가볼게. 그래서 여기는 이기는 횟수, 여기는 진 횟수 써볼게요. 그럼 이제 누구? 연우랑 하민이랑 위치로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뭐야? 그러니까 누가라고 안 나와 있네? 그럼 쌤한테 설정해야겠다. 지금 연우가 더 위로 올라가 있죠? 연우를 설정해 볼게요. 그럼 연우는 지금 37계단 위로 올라가 있는데 X번 이겼대요. 이기면 몇 계단 올라간다고요? 4칸만큼. 지면 몇 계단 내려간다고요? 1칸. 비기면 몇 칸 올라가? 2칸.
그 다음에 하민이 잘 써야 돼. 연우가 X번 이겼다는 거는 하민이는 X번 졌겠죠. 지면 한 칸 내려갑니다. 연우가 Y번 졌다는 거는 하민이는 Y번 이겼겠죠. 연우가 Z번 비겼다는 거는 하민이도 같이 비겼겠죠. 식 3개인데요. 문제 풀 수 있지. 왜? 모르는 문자가 3개인데 식이 몇 개예요? 3개니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면은 우리 잘 봐. 그냥 기본적인 예시야. 우리가 연립방정식 하면은 더해 빼. 해 구하려면 뭐 해야 돼? 더해야 돼? 영어 혹시 왜 더하죠? 두 개의 식을? y를 없애려고. 다시 말하면 문자를 소구하는 거 맞습니까? 똑같아요. 너네 2개짜리 문제 풀 수 있지. 근데 왜 못 푸는 거야? 3개짜리여서. 그러면 3개를 2개로 바꿔주면 됩니다. 문자 3개를 2개로 바꾸면 돼요. 그럼 누가 제일 불청객이야? Z. 필요 없잖아. 빼버려. 이거 2개. 그럼 Z 사라진다? 37 빼기 27 10은 X 잘 봐야 돼. 4X 빼기 X. 마이너스 Y 빼기 4Y. Z 없어져. 끝. 얼마 이뻐지냐? 5 나눴지? 2까지. 그러면 너네는 이제 이거죠. 그냥 이런 식 기억나냐? 이런 식. 이거 식 몇 개 나왔어? 1번, 2번, 2번, 3번, 3번, 1번 나왔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식이 3개이기 때문에 2번, 3번 이용해서 Z 없앤 거고요. 이번에 쌤은 1번이랑 2번 중에 3번을 활용해서 Z를 없애겠습니다. 근데 쌤은 왜 1번 선택했냐? 숫자가 제일 만만하니까. 그럼 2번, 3번 중에 누구 선택할 거냐? 3번 선택하겠습니다. 왜? 숫자가 만만하니까. 그래서 위에 거 2배 할게요. 왜? Z 맞춰주려고. 우리 숫자 왜 맞춰줘? 문자 없애려고. 이번에 또 뭐 하면 없어져? 빼면 Z가 사라지죠. 정리하겠습니다. 13은. 잘 봐. 잘 봐야 돼. 끝. 이거 2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돼. 그럼 바로 올려. 2배에서.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연립방정식 계속 나오기 때문에 빼야죠. 14 빼기 4니, 13 빼기 4니까 9는 X. 우린 연은 9번 이긴 거죠. 짜스, X. 한번 9번 볼게. 얘 증가함수 문제거든요. 우리가 보통 증가함수는 뭐 작년, 올해, 남학생, 여학생인데 뭐 좀 다르게 이번 달, 지난달 유산소 근력을 바뀐 것 뿐이야. 알겠죠? 일단 표를 이용해서 적용해 줄게요. 근데 꼭 이제 표가 필요한 문제는 아니긴 한데 증가함수 쌤이랑 표로 좀 연습해봤기 때문에 표로 하면 좀 보일 수도 있으니까. 유산소 먼저 나왔네. 에이. 여기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보자. 지금 문제 쭉 읽어보니까 이번 달은 지난달에 비해서 좀 다 늘었어. 맞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동시간이 늘었다. 그럼 쌤이랑 이번 달 유산소 운동시간 잘 봐야 돼. 우리 여기 궁금하거든요? 이 문제 기억해야 돼. 그럼 나랑 문자를 여기 X하고 두냐? 지난달에 비해서 얼마만큼 증가됐는데? 아니었죠. 누구를 X로 두는 거였어요? 지난달 거. 변화되기 전에 뒀었죠. 그래서 여기 X라고 둘 거고요. 여기 Y라고 두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쌤은 증가함수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변화된 양으로 풀죠. 변화된 양으로. 변화된 양 구해보겠습니다. 근력시간 몇 퍼센트 증가됐어요? 22%. 유산소 얼마 증가됐어요? 18%. 그래서 증가된 거 더했더니 전체적으로 운동시간이 20% 늘었다? X 더하기 Y에 20% 늘었다. 일단 여기까지. 이거 뭐 준 거냐? 이번 달 운동시간 12시간이라고?
여기. 자, 얘들아. 그럼 잘 봐요. 지난달 이 운동 시간을 더해서 20%를 증가시켰더니 결과가 얼마 나온 거야? 12시간 나온 거야. 그러면 우리 x 플러스 y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봐. 지난달 운동 시간에 쌤이 얼마 증가시켰다고요? 20%가 증가된 거야. 그럼 120%가 돼버렸겠죠? 이게 몇 시간이 됐다고요? 12시간이 됐대요. 그런데 00 지워버리고 이 새끼가 뭐야만 여기 10이 나올 수 있겠냐? 이렇게 지울 거잖아. 얼마 돼야겠어요? 10시간. 여기 10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10시간에 20%가 증가됐다는 건 몇 시간이겠어요? 2시간 늘은 거죠. 지난달에 비해서. 됐나요? 나랑 시기 2개이기 때문에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y야? 순서 잘 신경 쓰자. 여기까지. 문제 답은 이번 달에 유산소 운동 시간 어디입니까? 여기거든요. 여기. 그러면 또 다 푸세요, 너네끼리.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가지고 x랑 y 값 구하세요. 그럼 쌤이랑 결국 답은 어디야? 얘죠. 다시 말하면 지난달 운동 시간에 이번 달은 몇 퍼센트 증가됐다고요? 18% 증가됐다고 했으니까 100분의 18x 더해 주십시오. 계산 안 되면 다음 시간 질문 해주시고 이렇게 표를 이용해서 풀면 답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00번 했고요. 1번 볼게요. 일단 이거 5개 하는 거 목적으로 해볼까? 다는 못하니까 일단 최대한 페이지 쪽수로 끝내볼게요. 뭐래니? 약간 1문제 같은데 여기서 갑자기 또 780개가 나버렸네? 1이 아니고 780개. 근데 1문제랑 비슷하게 풀면 될 것 같은데? 나 볼게. A기계와 B기계를 동시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보자. 지금 A기계와 B기계를 동시에 30분 동안 작업한다고 했잖아. 여기는 뭐 45분이고 여기 또 50분이고 10분이고 다 분단이잖아요. 그럼 쌤은 A기계가 1분 동안 이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양을 X라고 더 볼게. 그럼 B기계가 1분 동안 만들 수 있는 물건의 양을 Y라고 더 볼게요. 그럼 첫 번째 식 바로 쓸 수 있잖아. A와 B 기계를 동시에 작동시키는 건데 몇 분 동안? 30분 동안. 그 다음에 작동시킨 후 A 기계만 따로 45분 동안 더 굴린 거야. 그럴 때 몇 개 완성됐대? 780개. 정리하고 쓸려? 어렵지 않으니까. 30x, 45x, 75x, 30y는 780. 두 번째, A 기계와 B 기계를 동시에 50분 동안 작동시켰대요. 그럼 똑같이 x 플러스 y 곱하기 50에 이번엔 B 기계만 10분 동안 굴렸대. 얘던 760개. 얘도 50x에 50y, 15y니까 60y는 760까지. 이거 두 개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결론은 너네가 이제 x를 구할 거야. 왜? A기만을 사용해서라고 했으니까. A기 뭐였죠? 1분 동안. 다시 말하면 x 곱하기 몇 분 동안, 보기에 있는 답 몇 분 동안 돌려야 뭐가 완성이 되냐? 760개가 완성이 되냐. 알겠죠? 두 개 연립방정식 풀어주세요. 2번. 분속 속력 나와 있고 시간 나와 있고 거리도 준 거 보니까 거속식 문제 같다? 근데 직사각형 모양 운동장이요? 특이하구만. 대충 그렇습니다.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보다 40m 더 긴 직사각형 운동장이래요. 쌤은 이렇게 x랑 y라고 더 볼게요. 그래서 가로 길이는 세로 길이보다 40m 더 길다고 했었고요. 두 명 나와 있거든요. 건우, 누구? 그 다음에 뭐요?
한 명 어디 있어? 에? 아니구나. 건우가 속력을 다르게 걸었네요. 그럼 가볼게요. 얘들아, 총 거리 얼마냐? 운동장 거리 얼마야? 운동장 몇 킬로야, 총? 에? 몰라? 이 XXYY 총 거리는 2X 더하기 2Y 거리야. 속력 얼마야? 30m로 걸은 적도 있어. 근데 또 거리를 몇 미터로 걸은 적도 있어? 40m 속력 걸은 적도 있죠. 여기서 볼게요, 얘들아. 이렇게 갔다고 돌 건데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 시간입니다. 생각을 해보자. 당연히 빨리 걸었으니까 시간이 덜 걸렸겠죠. 예를 들어서 6분 단위니까 얘가 4분 동안 걸린 거면 6분 더 걸린 10분 걸린 겁니다. 왜? 늦게 걸었으니까. 빨리 걷는 이유가 뭐야? 빨리 도착하려고. 적게 시간 쓰려고. 그러면 이 도착한 시간을 빠른 쪽에다가 더해 주셔야겠죠. 6분을. 맞죠? 분속. 분 단위니까 6분 써도 되겠지? 6분. 될 것 같아요. 이거 풀자. 그럼 어떻게 풀까? 120을 곱하는 건 좀 아직 오바 같고. 아니? 곱하지 말자. 잘 봐요. 여기 약분 되나요? 약분. 2. 그럼 여기 15분의 1x 더하기 15분의 1y입니다. 여기는요. 이 약분 되나요? 20분의 1x 더하기 20분의 1y입니다. 근데 어차피 똑같아요, 얘들아. 뭐가 똑같아? 개수가 똑같아. 너네는 다 2항에서 풀 거기 때문에 이놈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거 계산 어떻게 하죠? 15분의 1 빼기 20분의 1. 뭐로 통분하지? 60. 30 안 될 것 같아, 맞지? 60 나쁘지 않은 것 같아. 60분의 4 빼기 3이죠. 60분의 1입니다. 굿. 그래서 2항에서 빼면요. 60분의 1x, 60분의 1y는 6 나옵니다. 그럼 60, 60 곱해주십시오. 얘랑 얘 있었죠? 이거 두 개 연립방정식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다 하면 될 듯 또? 어렵긴 하지.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고. 3개 하고 집에 갑시다. 목요일까지 오답만 해야 알겠지, 얘들아? 보자, 뭐래니? 오늘 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처음 한 비단계 뭐였죠? 마주보고 오는 거 기억나십니까? 얘 마주보고 오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오빠는 집에서 출발하고요. 예주라는 친구는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길이는 1.3km. 분속 나와 있기 때문에 미터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읽어보니까 여기도 보면은 오빠는 일로 가고 있고 예주는 일로 가고 있어. 근데 만났대. 마주보고 오고 있는데 만났대. 무슨 말이라고 얘들아? 거리를 구할 건데 그 거리를 더해서 뭐가 나와야겠어요? 얘가 나와야겠죠. 만난 거니까. 집에서 간 거리랑 버스에서 간 거리랑 더해서 그 거리만큼 돼야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거리를 풀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속력 다 나와 있고요. 그럼 준비물이 뭐가 필요하냐? 거리 구해서 풀 건데 속력만 나와 있어. 뭐가 부족해? 시간. 그러면 오빠의 시간 x, 예주 시간 y라고 더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거리는요 100x겠죠. 거리는요 80y겠죠. 이거 더해서 얼마 돼야 돼요? 1300. 약분하고 약분해 주십시오. 두 번째, 너네 시간으로씩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오빠가 걸린 시간이랑 예주가 걸린 시간을 내가 시계 쓰고 싶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나와 있어. 정확히는 안 나와 있고 살짝 찾아줘야 되는데 예주는 5시에 내려서 집으로 가고 있었고요. 오빠는 5시 5분에 나와서 집으로 가고 있었어. 그럼 무슨 말이야? 만난 시간이 만약에 5시 20분입니다.
만약에. 그럼 예주는 몇 분 걸은 거죠? 집중 왜 안 해? 문제 속에 너네 들어가라고. 맞추기 싫어? X는? 오빠는 5분에 나와서 20분에 만난 거야. 몇 분 걸린겨? 15분. 당연히 늦게 나왔으니까 덜 걸었겠죠. 그럼 어느 쪽에? 뭐 많은 쪽에 5를 빼주시든 부족한 쪽에 5를 더해주시든 마음대로. 얘랑 얘 연립방정식 풀면 돼. 그래서 예주와 오빠가 만난 시간이니까 쌤이랑 X랑 Y를 구해서 5시에 더해주셔야겠죠. Y를 구했으면 5시에 더해주면 되고 X를 구했을 때는 5시 5분에 더해주면 되고 4번. 얘는 솔직히 아까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할 거기 때문에 또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레 길이가 2km인 운동장 트랙 킬로미터니까 2000m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있죠. 누구랑 누구? 민규랑 찬우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얘가 5분 늦게 출발했어요.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은 속력 나와 있나요? 속력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거리를 풀 거기 때문에 속력이 안 나와 있으면 못 쓰고요. 시간은 나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문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같은 방향이랑 반대 방향 움직인 거 또 식 쓸 거기 때문에 같은 방향 식 써보겠습니다. 속력 거리 구해볼까요? 거리. 시간이 안 나와 있어? 시간 나와 있죠? 같은 방향 움직이면 몇 분 걸린대요? 40분. 거리 쓸 거야. 민규가 걸은 거리 40x. 찬우가 걸은 거리 40y가 아니죠, 근데. 왜요? 5분 늦게 출발했어. 얘는 35분 y입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은 거리의 차가 뭐가 돼야 돼요? 한 바퀴. 두 번째, 반대 방향 몇 분 걸렸대요? 12분. 그러면 민규는 12x. 찬우는 12y가 아니고 5분 빠꾸 쳐야 되니까 7y. 반대 방향은 더해줘야겠죠. 이거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쌤은 얘를 5로 나누겠죠? 8x 마이너스 7y는 5 나눌 거니까 400까지. 알겠습니까? xy 구해주시고요. 연립방정식 풀어서. 근데 문제 답은 안 끝났거든요. 왜요? 문제는 찬우가 같은 속력으로 운동장을 2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은요 속력분의 거리고요. 너는 지금 XY 뭐 구하는겨? 속력. 답은요 찬우 속력분의 2바퀴 돈다고 했으니까 운동장 2바퀴 돌아보세요. 몇 미터예요? 4000m. (5번) 또 강 문제 나왔습니다. 자, 거기서 거기죠. 강 그릴게요. 10km 떨어진 어느 강의 두 지점에서 왕복하는 배가 있는데요. 그럼 또 레파토리 똑같잖아. 배 나와 있고 강물의 속력 필요하겠죠. 근데 천천히 읽어볼게. 속력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내일 문제 풀듯이 속력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뭡니까? 떠내려갈 때는 속력을 더해 주셔야 되고 거슬러 올라갈 때 속력을 빼주셔야겠죠. 당연히 배가 빨라야 올라갈 수 있으니까 배의 속력에서 물의 속력 빼주세요. 근데 문제에서 얘들아 시간을 약간 준 듯 만 듯 줬다. 왜요? 아니 둘이 걸린 시간 더하면은 1시간 45분이래. 근데 어떻게 준 거냐면은 거슬러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은 내려오는 시간이 2분의 5배래. 다시 말하면 얘가 X 시간 걸렸으면은 얘는 2분의 5X 시간 걸린 거죠. 2시간을 더했을 때 얼마 걸린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45분 어디서 구하지 않았냐? 45분을 바꾸지 않았어? 몇 시간으로? 몇 시간이었어? 45분? 4분의 3시간. 얘는 4까지 더해버리면 4분의 7시간입니다. 그럼 뭐예요? X 7분의 2를 곱해 버리면 2분의 1시간이겠죠. 다시 말하면 2분의 1시간이니까 굳이 바꿔야 되나?
바꿀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안고 가볼게요. 그럼 2분의 1시간이고 여기다 2분의 1 곱해버리면은 얘는 4분의 5시간? 좀 빡센데? 가볼게요. 떠내려갈 때는 2분의 1시간 걸렸대요. 속력 곱하기 시간 10km. 거슬러 올라갈 때 몇 시간 걸렸대요? 4분의 5시간. 이게 10km. 당연히 양변에 2를 곱해서 여기까지 와주셔야 되고요. 양변에 이놈의 역수 5분의 4를 곱해서 8이냐? 여기까지 와주셔야겠죠.